안녕하세요.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신가요? 지금 저는 1차 방정식 활용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들이 가장 싫어하는 활용 문제죠. 왜 활용이 싫을까? 요거 때문이에요. 미지수를 정하는 거, 요거 어떤 걸 정해야 되지? 구하는 걸 정해야 될까? 아니면 어떤 걸 정해야 될까? 요 문제. 요게 첫 번째 1차적인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 방정식. 나는 식을 못 세우겠어요. 요게 이제 문제가 있죠. 여기서부터는 1차 방정식의 풀이기 때문에 굳이 상관이 없는데 여기 앞에 부분이 가장 문제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 부분에 대해서 제가 21개의 유형을 가지고 중등 때 나오는 거는 이렇게 21개 정도의 유형만 나와요. 그래서 그 유형을 가지고 이 유형을 다 외운 후에 이 유형에 대해서 테스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수에 관한 문제입니다. 어떤 수, 이게 어떤 문제냐 하면, 자, 어떤 수를 구하는 거죠. 이때는 x를 뭐로 둔다? 구하는 것을 x로 둔다. 초등, 중등, 고등을 따졌을 때 초등은 이제 어떤 걸 구하라 이런 거는 별로 없는데 중등, 고등을 가면 어떤 수, 미지수를 놓는 게 있잖아요. 그때 고등은 꼭 구하는 걸 x로 두진 않아요. 하지만 중등 과정은 거의 구하는 거를 x로 둡니다. 그러면 어떤 수를 x로 두고 이 문제를 풀어볼게요. 어떤 수를 4배하여 4x죠. 2를 뺀 수는 여기까지 끊어 읽고요. 어떤 수의 3배보다 8만큼 크다. 그러면 얘네 둘의 차이가 8이구나. 요렇게 나타내도 되고요. 또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어요. 는 3배보다 3배, 얘네 둘이 같아지려면 얘가 클까요? 얘가 클까요? 얘가 크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더하기 8 요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2항의 문제인데요. 4x 빼기 3x 그 다음에 8 더하기 2x는 10 이렇게 나타나겠죠. 자, 연속하는 자연수의 문제. 연속하는 세 홀수래요. 근데 구하는 건 뭐냐면 가장 작은 수예요. 근데 이때 가장 작은 수를 x로 둬도 돼요. 그러면 제가 이걸 해볼게요. 가장 작은 수를 x로 둔다면 그 다음 수는 뭐가 되겠어요? 홀수니까 2개 차이. 그 다음 수는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요 세 홀수의 합이 57이래요. 그러면 이 문제는 굉장히 쉬워지죠. 요렇게 풀 수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는 가장 작은 수가 아니라 중간수를 x로 둬요. 이게 가장 많이 하는 행동인데요. 연속하는 세 자연수입니다 할 때 연속하는 세 자연수 미지수를 보통 중간수를 이렇게 둬서 얘네 둘의 합을 할 때 x만 남겨줘서 계산을 깨끗하게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나는 좀 실수가 많아요 하는 친구들은 구하는 걸 이렇게 두고요. 나는 그냥 이렇게 둔 다음에 가장 큰 수와 작은 수를 따져볼 수 있어요 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중간수를 둬요. 그러면 중간에 있는 수를 x로 두면 x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중간수 x 그 다음에 x 플러스 2 얘네 세 수가 57이라고 나오겠죠. 당연히 이것과 이것의 답은 달라요. 왜냐? 얘는 x가 작은 수일 거고요. 얘는 x가 중간수일 거니까요. 그러면 이 x를 구한 후에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뭐예요? x가 아니라 x-2가 됩니다. 됐죠? 그러면 연속하는 세 홀수는 이런데 연속하는 세 짝수는요 똑같이 이렇게 둬요. 그래서 x값이 짝수가 안 나오면 뭔가 계산 실수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연속하는 그냥 자연수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여기까지 잠깐 끄고 필기하셔도 돼요. 그 다음 숫자 자리에 관한 문제예요. 자, 10의 자리 숫자가 4인 두 자리 자연수가 있대요. 그러면 이거를 가장 잘 못하시는 분들은 이제 두 자리잖아요. 두 자리니까 10의 자리 숫자가 4니까 얘를 x로 두겠어. 이건 4x예요. 4x 뜻이 뭐죠? 4x는 4 곱하기 x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아닙니다. B. 그럼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게 아니라 10의 자리 숫자가 4인 자연수가 있다 했을 때 여기에서 나타낼 수 있는 식은 40 더하기 x 이렇게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까지는 됐어요. 그러면 10의 자리 숫자와 1의 자리 숫자를 바꿨대요. 그렇다면 똑같이 10 곱하기 x, x는 1의 자리예요. 플러스 4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까지도 또 식이 하나 나왔어요. 그럼 얘네 둘의 관계가 나오겠죠. 관계라는 것은 등식을 나타내기 위함이에요. 둘의 관계, 처음 수보다 18만큼 작다.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했었어요. 처음 수에서 얘를 빼면 18이다. 이렇게 해도 되고, 처음 수 쓰고 얘네 둘을 쓰고 같다고 하고 싶은데 누가 더 커요? 처음 수가 더 크니까 이렇게 해도 됩니다. 두 가지 방법 다 가능합니다. 도형에 관한 문제. 도형에 관한 문제는 자, 가로, 세로 길이가 있는 직사각형이래요. 그러면 여기까지는 오케이, 알겠어요? 둘레의 문제인지 넓이의 문제인지 봅시다. 가로의 길이를 2cm, 세로의 길이를 x만큼 늘렸습니다. 자, 그렇군요. 가로의 길이를 2cm면 얘는 5가 될 거고요. 세로의 길이는 x 플러스 5가 되겠죠. 그 넓이가 처음에 4배가 되었대요. 처음 넓이는 15겠죠. 자, 그러면 또 관계가 나왔네요. 얘 넓이, 이게 지금 바뀐 넓이. 그 다음에 처음 넓이 나왔죠? 처음 넓이의 4배가 되었다. 얘네 둘을 같게 만들려면 관계, 이렇게 되겠습니다. 요거 풀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5번. 합이 일정한 경우. 끊으면서 필기하고 넘어가 주세요. 합이 일정한 경우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농구 선수가 2점짜리 슛과 3점짜리 슛을 합해요. 지금까지는 구하는 거를 다 거의 미지수로 두거나 아니면 이렇게 x가 나와 있는 애들은 그냥 x를 뒀어요. 얘는 모르는 자릿수를 놨고요. 처음 수라고 했으니까 x 구하는 거 아닌 거 아시죠? 처음 수니까 40 더하기 x 요거 구하는 겁니다. 합이 일정한 경우. 합이 일정한 경우는 2점짜리 슛과 3점짜리 슛 중에 구하는 걸 x로 두는 게 좋아요. 자, 합하여 12개를 넣었대요. 여기까지. 그 다음에 12점을 득점. 요렇게. 식은 이렇게 2개가 나옵니다. 3점짜리 슛을 몇 개 넣었나요? 그럼 얘를 x. 만약에 자 3점짜리 슛가 x개라면 총 12개니까 얘는 12-x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랬는데 자 득점을 봅시다. 그러면 얘가 득점한 거 몇 점인가요? 2 곱하기 12-x 얘는 3x 해서 29점 득점. 여기서부터는 방정식 풀이니까 당연히 푸실 수 있고요. 항상 잘 못하시는 분배 법칙 잊지 말고 해주세요. 24-2x 플러스 3x는 29 이렇게요. 나이에 관한 문제. 나이 얘기 문제 굉장히 많이 나와요.
자, 나이 할 때 꼭 몇 해입니까 할 때 x를 막 곱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뭐냐면 2세예요. 근데 2년 후에 몇 살입니까? 이랬을 때 4년? 이거 맞죠? 근데 3년 후에 몇 살입니까? 6살?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 있거든요. 곱하는 거 아니고요. 더 하는 거예요. 나이는 그 부분 꼭 숙지해 주시고요. 자, 2018년도 중요하지 않아요. 몇 년도 중요하지 않고요. 아버지 나이와 아들 나이가 나왔어요. 자, 이때는 둘의 관계가 없네요. 근데 뭐라고 돼 있습니까? 아버지의 나이가 아들 나이의 3배가 되는 해래요. 3배가 되는 해? 그러면 X년 후, 몇 년 후 해야지 2018 더하면 안 되겠죠? 그러면 X년 후에 아빠는 얼마가 되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이제 드디어 나왔어요. 3배라는 관계. 그러면 아버지 나이는 요렇게, 아들 나이는 요렇게인데 둘의 관계 중에 3배가 될 거래요. 요거를 풀면 되겠습니다. 자, 예금액에 관한 문제예요. 예금액은 몇 년 후에요? 아니면 몇 년 후에 같아지거나 몇 년 후에 몇 배거나. 사실 예금액과 나이 문제는 같은 유형의 문제입니다. 해볼게요. 형 저금통에는 8,000원, 동생 저금통에는 2,000원, 여기까지 끊는데요. 둘의 관계는 없어요. 근데 이제 형은 매일 200원씩, 동생은 매일 500원씩 넣는데요. 여기도 둘의 관계는 없어요. 둘의 관계는 어떤 관계예요? 금액이 같아지는 관계는 며칠 후냐는 거예요. 그럼 구하는 걸 x를 두니까 x1이라고 두고요. 형의 저금통에는 8,000원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원래 8,000원이 있었는데 매일 200원씩이니까 x1 후에는 얼마가 되겠어요? 200x가 되겠죠. 200 곱하기 x. 그 다음에 동생은 500원이 있었는데요. 맨날 500원이 아니죠. 2,000원이 있었네요. 죄송해요. 뒤에 것만 읽고 2,000원이 있었는데요. 500원씩 이렇게 됐대요. 근데 둘의 관계가 뭐예요? 같아지는 관계. 그냥 간단하게 이거를 풀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원가 정가 관계. 원가 정가 뭐였어요? 원가는 원래 가격, 원래 사온 가격을 말하고요. 정가는 정한 가격. 이렇게 생각하면 되게 쉬워요. 내가 정한 가격. 만약에 제가 1,000원짜리를 샀어요. 근데 1,500원에 팔았어요. 그러면 원가, 원래 가격은 1,000원인데 정한 가격은 1,500원인 거예요. 장사꾼 마음대로. 자, 해볼게요. 원가에 이렇게 이익을 붙였어요. 아, 그리고 그렇다면 선생님의 이익은 뭐예요? 정한 가격, 원래 가격, 이게 바로 이익이 되겠죠. 자, 이렇다고 하고 이제 시작을 합시다. 15%의 이익을 붙여서 정가를 정하고 오케이. 여기서 식 하나가 나오겠네요. 정가에서 또 800원을 할인해서 판매 됐네요. 그 다음에 이익을 얻었다. 하나씩을 쓸게요. 구하는 건 뭡니까? 원가. 요거예요. 그러면 원가를 x로 뒀으니까 원래 15%의 이익을 붙여 정가를 붙였죠. 그러면 정가는 1.1 더하기 0.15 x니까 요거는 다 아시죠? 정가를 했는데 안 팔렸나 봐요. 800원을 할인했어요. 이게 정가죠. 했더니 원가를 뺐더니 얼마의 이익이 나왔나요? 0.05x. 요것도 0.05x 아니고 1.05x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거든요. 1.05x는 이익이 아니라 정가를 다 붙인 가격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푸셔야 돼요. 이익은 순수하게 남은 가격.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1,500원에 정가를 했는데 원가를 1,000원에 팔았어요. 그러면 이익이 얼마예요? 500원이어야 하는데
여기에 요거를 구하면 안 되거든요. 이익은 그 남은 가격들의 그러니까 정가를, 약간 원가를 뺀 가격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푸시면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학생 증감의 문제인데 요거 중요하다고 항상 제가 수업 시간에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 증가 감소할 때 꼭 0.5% 감소했어요. 그러면 0.95x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 너무 삐삐삐삐 절대 아니에요. 이거는 너무 힘든 수식이에요. 자, 잘 보세요. 학생 수 증가 감소에 관한 문제는 표를 하나 가르쳐 드릴 거고 이 표로 모든 게 다 해결이 되고요. 그 다음에 표랑 구하는 거는 항상 뭐 올해 여학생 수, 올해 남학생 수일 수 있거든요. 근데 X로 둘 거. 요게 이제 문제예요. 여기서의 항상 X는 작년 남자 또는 여자 수 요렇게 해야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항상 작년 기준으로 나오기 때문에 작년 남자 또는 작년 여자 수를 해야지 X를 올해 거를 하면 안 돼요. 자, 요렇게 보시고 요거는 별표 볼게요. 그럼 표를 그려주신다고 했으니까 표를 한번 그려볼게요. 자, 요렇게 그리겠습니다. 작년이고요. 증가냐 감소냐 요렇게 하고 남자 여자 이렇게 하고요. 총 요렇게까지 그릴게요. 그렇다면 자 봅시다. 구하는 거가 여학생이잖아요. 올해 여학생, 그러니까 작년 여학생을 X로 둬요. 그리고 문제를 읽을게요. 자, 남학생 수는 8% 증가했고 감소했다. 이렇게 식이 나올 거고요. 미지수가. 전체 학생은 작년 전 820명이래요. 됐고 10명 감소 마이너스 10명 이런 거예요. 100명이 들어왔는데 200명이 나갔어요. 그러면 증가 또는 감소가 몇 명이에요? 마이너스 100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 자 남자는 8% 증가했 그 다음에 여기에서 820 빼기 x 이렇게 나오죠. 남자가 증가했어요. 0.08 곱하기 820x명 이만큼 증가했고, 여자는 감소했어요. 0.1x. 그러면 이제 이것만 풀면 된다는 거예요. 풀어볼까요? 0.08 820 마이너스 x 빼기 0.1x는 마이너스 10 이렇게 푸시면 돼요. 됐나요? 좀 너무 안 보이나?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양변 다 100을 먼저 곱하시는 거 아시죠? 유형 10 과부족에 관한 문제. 과부족 문제도 사실은 좀 어려워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과부족 문제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x를 둘 게 있어요. x를 선생님이 많이 얘기하는데 받는 쪽을 x로 둬야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학생이 초콜릿을 받아요. 그러면 초콜릿이죠. 죄송해요. 초콜릿을 받는데 어쨌든 초콜릿을 받을 때 학생이 초콜릿을 받아서 초콜릿이 학생을 받아요. 학생이 초콜릿을 받죠. 그러면 학생이 x예요. 학생이 어떤 텐트에 들어가요. 그럼 텐트가 학생한테 들어가요? 학생이 텐트한테 들어가요? 텐트가 학생한테 들어가죠? 학생이 텐트한테 들어가죠? 그래서 텐트가 x예요. 그래야 이게 풀립니다. 그럼 볼게요. 학생들한테 공책을 나눠줘요. 받는 쪽이 뭐예요? 학생이에요. 그럼 학생이 x면 그랬을 때 5권씩 주면 5x만큼 주면 4권이 남는데요. 이렇게 식이 바로 써져요. 8권씩 주면 11권이 부족하대요. 근데 공책 수는 어때요? 요때나 이때나 같죠? 그러니까 얘네 둘은 같다 하면 요게 그냥
식이에요. 그래서 나누기 6 하셔야 되는 겁니다. 부족하다 그랬으니까 이것도 중요해요. 남는 거 아니고 부족한 거 써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비율에 관한 문제, 비율 문제하고 일 문제라고 저희가 많이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단위를 하루, 1시간, 1분 이런 식으로 시간 단위를 쪼개서 보라고 했었어요. 자, 해볼게요. 여행 기간, 무영이는 여행 기간에 3분의 1은 잠을 잤고, 여기서 미지수 나올 거고, 차를 탔고, 관광을 했고, 그 다음에 나머지 시간을 합하면 24시간이래요. 그러면 이런 얘기죠. 총 몇 시간 여행했냐 이건 구하는 거 X 시간 했다면 3분의 1 X는 잤고, 12분의 1 X는 차 탔고, 4분의 1 X는 관광했고, 24시간은 나머지 했더니 총 1이 되었다. 끝. 너무 쉽죠? 그 다음에 속력에 관한 문제인데요. 제가 속력에 관한 문제는 거리 속력 문제로 다시 한번 확인은 해줄 거지만, 제가 속력 문제 뭐라고 했어요? 거시속표 만들라고 했죠. 이거를 봐도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거시속 그 영상 강의가 따로 있어요. 그 강의를 참고 꼭 다시 한번 하세요. 소금물이랑 거시속은 제가 따로 강의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자, 속력에 관한 문제를 보겠습니다. 거시속표를 그러면 제가 어떻게 그리라 그랬죠? 그냥 거시속 하고 이렇게 표를 그리라고 했었어요. 갈 때 시속 4km 가고 30분 동안 책을 구했어요. 중간에 또 휴식을 했어. 30분 구매한 후 같은 길을 요렇게 걸었어요. 아이고, 여기 아니죠. 어디 갔지? 지우개가. 헷갈리시니까. 같은 길을 3km/sh로 걸어서 총 3시간 걸렸어요. 원래 저는 요 30분 여기에 쓰진 않아요. 근데 그냥 우선은 좀 알아보기 쉽게 이렇게 쓸게요. 올 때 서점이라고 쓴다면, 그 다음에 총 3시간, 요게 다예요. 뭘 구하는 거죠? 거시속은 항상 구하는 걸 X로 두는데요. 거리 구하는 거죠. 그러면 X 겠죠? 그러면 우리 거리 알고 속력 알면 시간 알아요? 몰라요? 알죠. X분의 4 나왔습니다. 네, 4분의 X인데 또 잘못 쓰네요. 네. 요거 공식 아시죠? 이렇게 많이들 요건 다 알더라고요. 이렇게 했을 때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니까 4x, 얘는 3x, 여기까지죠. 그런 다음에 얘를 다 더하면 3시간 이렇게 돼요. 그럼 식을 써볼게요. 4분의 x 더하기, 이거 시간이잖아요. 30분이니까 2분의 1, 3분의 x 3시간. 요거 최소 공배수 구해서 양변 곱한 다음에 시작합니다. 여기까지. 자, 요거를 지워야 돼서 멈추고 필기한 다음에 제가 또 지울게요. 네, 여기 밑에다가 좀 써야 돼가지고. 그 다음에요, 요거 차이가 주어진 경우 다 뭐 무슨 경우 상관없이 뭐 한다 그랬어요? 표를 그리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거시속표를 하고요. AB 왕복 갈 때 시속 70km/시간, 올 때 60km/시간. 이번엔 차이래요. 10분 차이니까 6분의 1시간 차이. 이렇게 됐죠? 구하는 거, 거리 x, 70분의 x, 60분의 x. 누가 더 빨라요? 얘가 더 빠르죠? 그러면 시간은 누가 더 길겠어요? 이게 제일 문제예요. 요거
꼭 이거 마이너스 나온다는 사람 있더라고요. 그래서 60 빼기 x, 70 빼기 x는 이렇게 입니다. 됐죠? 그 다음, 자, 속력도 문제예요. 그냥 이런 거 상관없이 제가 거시속 쓴다고 했어요. 거시속, 동생 하고 형이에요. 자, 10분 후에 나섰다. 뭐 이거는 우선 좀 이따가 볼게요. 구하는 게 뭐죠? 몇 분 후에 만나냐 이거예요. 그죠? 몇 분 후니까 형이 출발한 지 몇 분이니까 형이 x분을 갔다면요. 동생이 출발한 지 10분 후에 형이 갔죠. 그럼 동생은 10분 더 갔겠네요. 먼저 출발했으니까. 그 다음에 동생은 속력 80m/분, 형은 120m/분 그랬을 때 거리는 뭐예요?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그러니까 80 x 플러스 10 120 x. 근데 둘이 만나려면 간 거리가 같아야 돼요, 달라야 돼요? 제가 어떤 친구가 나갔어요. 근데 제가 그 친구를 잡았어요. 학원에서 나갔는데 그럼 같은 거리를 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얘네 둘이 같다. 요거 풀어주시면 돼요. 쉽죠? 또 속력에 관한 문제. 마주보거나 둘레를 도는 경우라고 했는데, 자, 마주보는 경우 요거 필기해 주세요. 얘가 A가 이쪽으로 출발했고 B가 이쪽으로 출발을 했어요. 그랬을 때 이게 1km라고 합시다. 그러면 둘이 만났어요. 어느 지점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 뭐예요? A가 간 거리 더하기 B가 간 거리가 바로 총 거리가 돼요. 똑같아요. 원의 트랙을 도는데 반대 방향으로 갔어요. 그러면 A랑 B랑 만나려면 어느 지점인지는 모르겠지만 A가 간 거리, B가 간 거리 더해서 또 총거리가 돼요. 근데 요 트랙에서 또 문제는 같은 방향으로 도는 게 문제예요. 이렇게 해서 A가 이렇게 가고 B가 이렇게 갔어요. 근데 둘이 만났대요. 그 말은 한 사람이 엄청 빨라가지고 요렇게 만난 거예요. 요렇게. 그렇다면 빠른 놈이 간 거리 빼기 느린 놈이 간 거리 해서 총 거리, 총 트랙이 나오는 거예요. 요거는 제가 거시속에서 되게 자세히 설명을 하거든요. 요것도 거시속 그 공식을 좀 봐주세요. 그 영상을 좀 봐주세요. 필기 하시고 여기까지 넘어오셨어야 돼요. 자, 아니면 앞으로 좀 넘어가 주세요. 하겠습니다. 두 집 사이 거리가 이거래요. 그럼 그냥 저는 요거는 되게 쉬우니까 갑은 60m/분, 을은 80m/분 그랬는데 몇 분 후에 만나요? x분. 그럼 60x, 80x. 둘 사이 거리가 이거니까 만나면 1400 이렇게 되겠죠? 1.4 아닙니다. 너무 쉬운 문제. 자, 열차, 터널 지나는 경우 여기서 x는 항상 열차가 x예요. 이것도 중요한데 열차가 x. 그렇다면 열차가 x예요. 제가 전에 뭐였어요? 완벽하게 통과했다고 하는 거는 다리 길이 더하기 열차 길이라고 했었어요. 그러면 요거 모르시는 분은 선생님한테 다시 물어보셔야 돼요. 거시속 하고 열차가 철교 지날 때가 있고요. 터널 지날 때가 있어요. 그럼 열차가 x니까 철교 지날 때는 800 더하기 x죠. 그 다음에 터널 지날 때는 1100 더하기 x예요. 그래서 완벽히 통과하는데 30초. 그러면 이거는 30초. 그 다음에 여기는 40초. 그 다음에 아무것도 없는데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열차의 속력은 항상 일정하다. 요게 포인트. 즉 속력은 계속 같다. 그러니까 여기 속력을 굳이 말하면 30분에 800 플러스 x 그 다음에 40분에 1100 플러스 x 얘네들이 같다.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됐죠? 그 다음
드디어 농도에 관한 문제예요. 농도. 초등 때는 농도가 중요하다고 했지만 중학교 때 뭐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소금. 소금이 기준이다. 왜냐? 농도는 더하거나 뺄 수 없다. 이거 되게 중요하다고 했어요. 5%짜리 소금물이랑 10%짜리 소금물을 섞었더니 15%가 됐다? 그건 절대 아니죠. 7.5% 됐다? 절대 아니에요. 그때는 그람수가 같을 때고요. 자, 소금은 하지만 100g 있다가 200g 섞었다. 그럼 뭐가 돼요? 300g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소금이 굉장히 중요하다. 소금으로 비교할 거다 해서 어떻게 했었어요? 요거 기억이 나시려나 모르겠는데 기억 좀 해주세요. 제가 정말 열심히 설명을 하는데 항상 해서 이렇게 하고 우리 뭐였어요? 농도 소금물 더하기 물. 소금만 있어도 여기 넣고요. 물만 있어도 여기 넣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소금 물이 있을 때 넣고 물이 있을 때 여기 넣어요. 이렇게 했었어요. 이것도 따로 강의 있습니다. 자, 해볼게요. 그래서 소금은 뭐였어요? 소금은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 이거였죠? 이거 외우라고 항상 드렸어요.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 그럼 할게요. 6%의 소금물이 있어요. 450g. 그렇다면 여기에 물을 증발시킨대요. 그럼 얘는 플러스가 아니라 빼기가 되겠네요. 물 증발 Xg. 9%의 소금물이 된대요. 그러면 먼저 얘네 먼저 해결하라 그랬죠? 450 빼기 X.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공식을 이용하는 겁니다.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 그 다음에 여긴 소금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빼기요. 이게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 된다. 그래서 간단하게 하면 요거 풀어내면 돼요. 일부러 요거 약분 잘 안 해요. 왜냐면 100분의가 앞 밑에 걸려 있어가지고 100 다 띄워버리거든요. 됐죠? 그 다음에 10%의 소금물과 16% 드디어 제가 이 표를 만드는 이유가 생겼죠. 더하기는 더하기. 그러면 10% 소금물 400g, 16% 소금물 얼마인지 모르니까 Xg, 14%의 소금물이 됐대요. 제일 처음에 요 중간 거 먼저 해결. 400 더하기 X. 그 다음에 공식.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 더하기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은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 이렇게 됩니다. 됐죠? 소금물도 끝났어요. 그 다음에 1문제인데요. 1문제도 제가 1시간 1일 1분 요거 많이 얘기했죠. 비율 문제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면 지혜는 10시간 동안 일을 다 한대요. 그러면 1시간에 하는 일은 얼마예요? 10분의 1만큼 일한다. 이거 다 아시죠? 진호는 15분의 1만큼 일한다. 그러면 X시간 일단은 10분의 1X 일하고 진호는 15분의 1X 일해요. 자, 그래서 지혜가 먼저 2시간 일을 했대요. 10분의 1을 2시간 했어요. 근데 둘이 같이 X시간 일했대요. 그랬더니 전체 1이 됐다. 요거 초등 거부터 제가 굉장히 많이 설명했기 때문에 요거 이해 못하시면 선생님한테 꼭 물어보세요. 자, 2문제 남았어요. 시계에 관한 문제. 규칙 문제는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잘해요. 무슨 얘기냐면 규칙 문제 먼저 얘기하려고 한 게 설명 많이 안 하려고 하는데 왜 많이 하냐면 얘가 1이고요. 근데 몇 개씩 늘어난 거를 쓸 때 여기에다 5 이렇게 쓰는 거 아니에요. 1 더하기 4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규칙을 알려면. 그럼 여기까지는 1 더하기 4는 알잖아요. 1 더하기 4 더하기 4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봐봐요. 3단계일 때 4가 2개 있고 2단계일 때 4가 하나 있으니까 X단계 있을 때는 1 더하기 4가 X개 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생각보다 되게 쉬워요. 근데 지금 시계에 관한 문제는 우리 초등 때부터 많이 하죠. 시침 분침 문제예요. 초등 때부터 많이 하기 때문에 요거 그냥 수업 시간에 수없이 많이 했고요. 모르겠으면 이것도 물어보셔야 돼요.
1분 동안 시침이 가는 거리하고 시침이 가는 각도랑 분침 가는 각도, 이거 외우라고 하셨죠? 외우라고 드렸죠? 시침 각도는 이거 어떻게 하는지 다시 합시다. 불안하니까. 자, 1시간 동안요, 시침은요 보통 30도 가겠죠? 이 30도는 어떻게 나온 거예요? 360을 12로 나눈 게 나온 거예요. 분침은 1시간 동안 360도를 갑니다. 그러면 60분 동안 어쨌든 30도, 360도를 가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1분 동안은요 0.5도, 이거는 6도 가요. 그러면 X분 후에는요 0.5 X도, 얘는 6X도를 가는 거예요. 이거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 잘 봐요. 5시랑 6시 사이에요. 분침은 그냥 몇 도 가냐면 6X도를 가요. 근데 시침은요 이미 5시니까 얼마큼 가 있어요? 5 곱하기 30도는 가 있다고요. 그 다음에 몇 도를 또 갖겠어요? X분이니까 0.5X도. 그래서 얘네 둘이 같다. 이렇게 풀면 돼요. 그러면 이제 선생님한테 많이 물어보는 거죠. 둘이 일치하는 게 아니라 180도를 이룰 때 어차피 얘가 각도이기 때문에 먼저 간 거, 시계를 봤을 때 먼저 간 시간 빼기 늦게 간 시간, 각도 빼서 180도가 된다. 요런 또 관계가 나와요. 요 부분은 뒷부분을 하면서 또 알려드릴게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조금 긴 시간 동안 했는데 중간중간 끊어서 하다 보면 이거 1시간짜리 정도 되거든요. 요거 숙지하고 외운 다음에 요 시험 그대로 볼 거예요. 풀이 과정이 정확하지 않으면, 시기 중간에 멈추면 그거는 안 한 걸로 간주합니다. 안녕, 화이팅!